그러면 권성동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네. 이제 구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는 본인이 본인은 그 필요 없다,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 아직 뭐 헌법상 걸리고 네네네. 법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네네. 지금 뭐 저희 필리버스터 그 요건인 5분의 3 이상이 네. 뭐 했으니까 아마 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음.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뭐 가결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네, 표결 자체는 진행을 한다 이런 네. 말씀이죠. 왜냐하면 헌법에 아직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표결은 진행을 하는 거고 언론 네,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 네. 뭐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네. 포기한다고 해도 포기할 수 있는 건 없는 아니고요. 거죠. 법적으로 예, 예. 이게 이제 보장돼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포기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가결시켜 드리면 된다. 그렇지. 예, 예. 얼마나 좋아. 네, 네,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도 해드려야죠. 저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이. 맞아요. 네. 권성동 의원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지만 대부분 들어줄 수가 없지만 국민의힘도 요거는 다 들어줄 수 있다. 전원 참여를. 네. 그리고 신상반을 통해서 간절히 호소해야 돼. 네. 나와가지고 신상반을 네. 하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이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발 좀 가결해 주세요. 진정성 가고 싶습니다. 있게. 네,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결시켜 드리는 거죠. 아니 뭐 민주당은 언제든지 와라. 빨리빨리 네. 가결시켜 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만으로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만 해도 통과는 되지만 네. 또 국민의힘도 맞네요.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가결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약간 빈정상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누구지? 한 누구야? 명 이제 네. 막 부결인데 그게 자기고 이러고 맞아. 부결로 혼자 부결이. 네. 한명 부결. 부결이. 그럼 본인이지 뭐. 그건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구성 이제 이거 권성동 얘기 나오니까 한덕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특별사법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기각 어떻게 보세요? 엄청 문제가 있죠. 네. 이제 막 계속 속보도 뜨는데 서명을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 사람이 안 죽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집권 세력이 하는 친위 쿠데타의 경우는 네네. 이렇게 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거의 100%에 가깝게 있었고 한덕수 총리도 성공을 확신했으니까 이렇게 적극 그랬겠죠. 동조를 네,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구속 신병을 확보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매우 기각이 높게 되고 뭐 집사 부분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 네.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인데 이런 뭐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주할 우려는 별로 없기 그렇게 때문에 보죠. 네. 증거인멸로 딱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서명을 하도록 해서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폐기. 했거든요. 맞아요. 증거인멸을 또 교사한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좀 놀랍게도 기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령인 점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78세, 77세 이렇잖아요. 나이가. 지금 네, 구속이 네, 되면 1심 뭐 계속 구속이 되는 거니까 아마 고령인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한덕수 때문에 좀 놀래가지고 그렇죠. 권성동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각할 수 되죠. 있는데 네. 권성동은 정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뭐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일단 고령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혐의가 너무 많아. 맞아. 가리고 얼굴을 쳤잖아요. 얼굴을 다 가리고. 얼굴 탈까 어디 봐. 사진 있으면 보이죠. 얼굴을 다 탈까 봐.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예. 피부는 소중한가 봐. 소중한가 봐요. 예,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햇볕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 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이게 2001년부터 4년까지 네. 통일교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2월 3월경에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 든 쇼핑백 받은 거 두 개. 요거 네. 있고 2023년도에 건진이 권성동을 당대표로 시키기 위해서 무더기로 입당을 시키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무더기로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인사를 공직에다가 앉히려고 매감 했다. 매직. 예, 요런 게 네. 있고 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해외 원종 도박을 했는데 요때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사에 대비하기로 맞아요. 했다. 네, 요런 내용들로 논란이죠. 지금 수사를 네. 받았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구속사유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또 다 혐의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인하고 그런데 있죠. 이게 다 증거 증거들이 인멸. 다 나왔어요. 차명폰도 있잖아요. 차명폰도 있고 네, 뭐 네. 전화한 내역도 있고 네, 증거들은 맞아요.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은 뭐 어쨌든 저는 그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구속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법부 직위원부터 시작해서 뭐 조희대 뭐 이런 조희대 맞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 네, 네. 그런 모습 보면 직위원, 이게 조희대. 사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고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 재판부 저는 굉장히 설치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위원장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고령인 점은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증거 인멸 외에 저는 도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도주 시도를 했어요. 뭐냐면 본인의 그 혐의를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네, 네. 대통령 출마를 강행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죠? 대통령 무리하게. 의로의 대통령 의로의 도주죠. 그거는. 네네네. 그렇죠. 네. 그 굉장히 무리하게 뭐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도로 한 정도면 구속 한번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정말 그 형식적으로 판단. 특별검사가 왜 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아요. 내란까지 그래서 특검을 한 쿠데타를 거잖아요. 시도했으니까요. 검찰을 못 믿어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이에 상응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든가 그때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부지 않습니까? 네네. 구속 취소를 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법률가들 너무 시간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으로. 예, 예. 저희는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변호사 시험 네. 치고 사법고시 네, 네, 치고 네, 할 때 네. 그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네. 틀리면 다 진짜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틀리면 했으면 진짜 틀리는 거잖아요. 틀리는 네. 거예요. 그럼 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오답이 갑자기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인 근데 정말 단단한 벽이 딱 열리더니 윤석열만 쏙 들어가고 쏙 빠져나가고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래, 다시 그 이후로는 돌아갔어요. 다시 일로 바뀌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직위원이 그랬지. 그 다음에 윤석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사진도 못 찍게 했지. 그 다음에 네. 특혜를 막 줬지. 네. 그 다음에 계속 구인 안 하고 불출석 상태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유 그래도 특검이 잘 하겠지. 그래도 뭐 재판부를 믿고 어리버리 이렇게 넘어가다가 막판에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거나 하면요. 그럼요. 우리는 후대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되는 거는 못 막았지만 어쨌든 내란도 못 막았지만 네. 어쨌든 이 내란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친일파들 제대로 척결하지 못해서 그 후대들까지 얼마나 이 후과를 보고 있습니까? 맞아요. 보고 그 있죠.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음. 재판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는 후손들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을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제 이제 황당한 그러니까 뭐 황당하기보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에 네.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유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와 연관해서 네. 이것도 뭐 같이 연관해서 전환길이 또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 전환기를 품은 자가 야. 당대표, 시장과 미치겠다. 국회의원 대통령이 된다. 아. 아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환기를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을 품어야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런데요. 아니 버섯에 독이 있으면 네. 그 독을 품은 버섯이 아니라 그냥 독버섯이거든요. 전환기를 품은 당이 아니라 그냥 전환기를 당 되는 거고요. 내란당 되는 거고요. 극우당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진숙 이야기도 네네네. 이제 이진숙이 뭐라고 했었냐면 고성국 TV 배승희
TV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나가서. 여기가 극우 성향 극우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죠. 여기 네. 나가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100% 정치적 중립 중립 위반이죠. 위반이죠. 저는 예. 더 놀라운 게 감사원에서 예, 예.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어요. 경고는 너무나 경미한 거예요. 맞아요. 징계를 줘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야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는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공무원들한테 좋아요 누르지 마라, 하트 누르지 마라, 네. 트윗만 하더라도 다 무슨 이렇게 감봉 이런 거 받거든요.